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인플레 우려가 좀 완화가 되고 트럼프에 대한 긴장감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겹치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큰 방향은 없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행정명령 한 100개 정도 승인할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지난주 순매도를 했는데 매도의 대부분 다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고 SK 하이닉스 사고, 이게 외국인들의 특징이었는데 이번 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거고, 코스닥은 뭐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이게 뚜렷하게 이제 어떤 하나 메인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이제 쉬었다가 하나씩 올라가는 형태의 어떤 순환 장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보면 뭐 우리나라는 어정쩡하게 이제 진행이 됐고, 독일이라든가 S&P 500, 뭐 미국이라든가 뭐 홍콩 이런 데는 이제 플러스가 났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우리하고 이제 대만 증시는 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일본 뭐 환율 때문에 조금 일본은 고전했고, 그 외에는 대체로 다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예, 뭐 또 일본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생각보다는 낮게 나와서 좀 안도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졌죠. 미국 종목들별로 보면 애플이 좀 흘러내리고 일라이릴리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한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캐터필러 같은 종목, JP 모건 금융주, 그러니까 전통으로 보면 뭐 이게 뭐 지금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치주군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올라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요일별로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IT 일부와 그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가치주 이런 것들이 섞여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는 일단 코스닥은 좀 반도체 계속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엔터주 올라갔고, 그다음에 조금 개별적으로는 뭐 통신 장비라든가 휴대폰 부품주 중에 일부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로봇주는 좀 엇갈렸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지난주 코스닥의 특징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선하고 하이닉스, 예,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조선주가 아주 강하게 움직인 게 특징이었고, 자동차와 건설이 지난주에 좀 시장보다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보면 양시장 다 보면 반도체 플러스 조선, 그리고 조선 부품주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게 지난주 우리 증시 종목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시황적으로 보면 시장이 어쨌든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날 수 있는데 이제 크게 기여한 거는 미국의 지표였죠.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걱정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예상치보다 확 튀어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0.1%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죠. 그리고 제가 슈퍼코어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보통 그 CPI가 있고 근원이 있고 슈퍼코어가 있는데, CPI는 모든 품목의 물가가 CPI, 그 중에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게 근원, 여기에다가 또 주거 비용을 뺀 게 슈퍼코어. 그러면 슈퍼코어의 이제 핵심이 서비스 비용이거든요. 뭐 임금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건데, 이건 정말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좀처럼 떨어지기 어려운 그런 품목이라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 되게 안 떨어지겠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슈퍼코어가 내려오면서 이게 미국의 물가가 조금 변동성이 큰 저 항목만 좀 떨어지면 상당히 좀 빠르게 안정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또 희망을 걸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가 어쨌든 살짝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0.4% 나왔죠. 이거 딱 나온 거 보고 일단 0.4%니까 소비는 플러스가 난 거잖아요. 예, 소비는 플러스가 난 거지만 어쨌든 그 예상했던 것보다 또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건 또 아니니까, 이렇게 소비가 또 물가를 끌어올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또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골디락스 어쩌고 표현하는데, 경제는 괜찮고 물가는 조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고, 하여튼 이런 것을 빌미로 주후반에 이제 미국 시장 올라오고 우리 증시도 이제 뭐 하루 정도는 좀 플러스가 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이거 5% 간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4.6%, 이게 금요일에 장중에 4.5%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왔다라는 점이 좀 안도가 되고,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 원래 매파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물가만 잡히면 금리 인하 여러 번 가능하다. 이거 사실 되게 뻔한 얘기거든요. 물가 잡히면 금리 내리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뭐 그거랑 같은 원리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할 리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계속 좀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물가가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은가 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향후에 물가 지표가 이렇게 발표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지표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건데, 이거를 보면 지난달보다 그 다음 달에 발표될 1월 물가 지표는 조금 안정될 것 같다. 더. 예, 그렇게 이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보는 건 PCE 물가, 예,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는 1월이 0.2, 전월 대비 0.2까지 찍힐 것 같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같은 경우는 2.38% 정도 찍힐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좀 그 전달보다 그러니까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치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는 여기서 뭐 물론 이제 트럼프가 가장 큰 변수긴 한데, 트럼프가 사고 치지만 않으면 이 정도에서 5% 10년물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버전으로는 좀 안도를 했고, 근데 이제 이번 주 버전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타이밍상으로는 미국이 역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없는 전제라면 지금 이 위치 정도를 놓고 볼 때 지수가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할 그런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경로로 볼 때 지금쯤부터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트럼프 임기 때 주식시장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중에서 3년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 그때 막 무역 전쟁 난리 났을 때 빼놓고는 4년 중에서 이제 3년이 올라갔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재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개헌을 하면 가능하긴 한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번 것으로 끝낼 거라고 보여져서 재임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신경을 쓸까 싶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시나리오로는 관세 같은 정책을 공약대로 아주 세게 밀어붙이는 거. 그러니까 첫날 뭐 한 100개 정도 행정명령 서명할 거라고 하는데, 관세 10%, 멕시코에 25%, 중국에 60% 이렇게 강행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막 감세, 이민자 추방 이런 걸 굉장히 세게 언급을 해버리면 시장이 이제 초반에 좀 고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좀 무난한 쪽으로는 어쨌든 관세를 좀 점진적으로 하는 분위기. 그때 이제 살짝 노출된 것 같다. 이제 바깥으로 유출된 것 같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측에서 2에서 5% 관세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러고 나서 협상에서 뭐 잘 풀리면 그냥 그걸로 관세 없어지는 거고, 만약 또 해서 좀 말 안 들어? 그럼 우리 그 다음 달에는 뭐 2에서 5로 올리고 그 다음에 7로 올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을 좀 덜 하는 거죠. 또 시간을 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북한 관계 개선 같은 걸 어떤 형태로 풀어나가는지, 하여튼 이런 쪽의 뉴스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무난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로는 트럼프가 좀 무난한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이제 그 야후에서 나온 기사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했던 인터뷰나 그 측근들이 했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자신이 했던 발언들을 액면 그대로 지키긴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뭐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한다, 이민 정책,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뭐 이런 것들 등등 했는데, 뭐 이 중에서는 실천했을 때 좋은 게 있고 실천 못해서 나은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공약 실천이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을 트럼프는 인정을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세도 아마 액면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라고 보는데, 사실 뭐 트럼프는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희망 고문을 해서 해결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여지는 거 보고 나서 이제 투자들은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지난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한 주 좀 세게 매수 들어오나 보다 했었는데, 다시 이제 매도를 또 하면서 제법 세게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근데 지난주 7,300억 원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매도한 걸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9천억 팔았고, 현대차 더하면 1조 원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빼고 나면 매도한 게 아니에요. 예, 나머지는 그냥 관망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수도 보면
하이닉스만 또 매수한 거지 나머지 순매수 2위 종목이 100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 1000억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1000억이 안 되는 거니까 지난주 외국인들이 한 작업은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를 일부 갈아타기, 매도한 거에 거의 4분의 3을 하이닉스로 갈아타기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난 것 같은데 뭐이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적어도 매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지난주 보면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탁금이 지난 1월 2일자로 그때 확 들어오나 보다 해서 막 그때 이제 머니무브 어쩌고 막 그런 기사 쏟아내고 할 때 57조 원 찍어서 이제 60조 원 간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유 저거 아니라고 연말 연초에는 저거 아니다라고 그 이후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탁금이 안 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공모주 청약 일정 이런 것도 굵직한 거 이게 몇 개 있어서 이번 주에도 약간 왜곡이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종목의 주도권 갖고 있는 장세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매수할 만한 중형주군 이상 되는 종목군들 그런 쪽에서의 어떤 수급을 보면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니까 종목들은 이제 외국인 기관 이쪽에 어떤 매수 종목을 가야 되겠다. 실제로 보면 지난주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의 평균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외국인들은 90%, 기관도 거의 한 80% 정도의 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매수한 업종이 좀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조선 부품주들, 뭐, 이쪽의 종목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이 좀 섞여 있고, 뭐 하여튼 요런 부류 정도로 이제 나눠보면 그렇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그러니까 JYP나 SMYG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근데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비엠 들어간 거 말고는 좀 어정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종목 수는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엔터, 뭐 이런 구도,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주 같은 거 앞서 막 제약바이오, 조선부품, 다음에 반도체 이런 구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승률이 굉장히 높은 개인이 지금 30%가 안 돼요. 이제 승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빨간색 평균 매수가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 비율을 따져보는 건데 개인이 지금 30%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주간 단위로 매수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주요 종목은 일단 엔터주 강한데 엔터주가 강한 건 몇 가지 측면이 있죠. 일단 시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이러고 일부 종목은 또 따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시장에서 평가는 관세 위험이 없다. 서비스 산업이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산업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임기가 딱 시작될 때 일단 재료 노출 끝. 이제 다 선반영 됐으니까 끝. 이렇게 또 돌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20만 원에서 계속 막혔었는데 20만 원 넘어가도 21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난히 집중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 역할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61선 아래에 내려와 있어서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코스닥에 딸린 종목군들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을 보면 실적과 외국 해외 쪽의 어떤 정책적인 변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취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뭐 하이닉스 정도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실적 이후에 또 환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환차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냐 같이 공개를 하니까 이 기업들은 그러고서 이제 방향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그 자동차는 부품주들 숫자가 또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실적 면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실적을 제일 많이 주목을 하겠죠. 주가가 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 주류 노출로 볼 건지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으로 이제 일본 통화정책회의라고 보거든요.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금리 인상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 통화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의 뭐 5명 이상이 지금 금리 올리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수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 좀 센 어떤 발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 이제 금리를 안 올려버릴 거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무난하게 가서 금융시장에 별 탈이 없다면 금리를 올릴 거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신경 쓰는 이유는 일본이 금리 인상했을 때 엔캐리 자금이 이탈한다.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IT 기업들,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여건이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내리려고 하는데 일본은 올리는 건가? 뭐 이렇게 갈리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는 일단은 멈칫한 걸로 보여져서 그때하고의 어떤 위협도의 강도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일정상의 또 긴장감을 줄 수 있어서 이 일정도 이제 좀 주목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떤 변동성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 수준의 행정명령이 나올 거냐. 과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발언하고 또 주말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한 걸 좀 의미 있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좀 사이 좋은 척 했는데 뒤통수 칠까 이렇게 보는 쪽이 있어서 어쨌든 특히 우리 입장에서 이제 관세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 통화정책 회의 끝나고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다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쪽에 IT 기업들 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매도를 했는데 매수로 돌아올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눌려 있는 거는 좀 시장에 도움이 되진 않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예탁금, 이게 설 전주라 예탁금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개인 쪽보다는 이제 외국인 기관에 주도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 이제 강했던 업종, 반도체, 조선, 코스닥의 2차전지, 엔터인데 이게 매일같이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다음날에 얘네가 가고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인 주도주가 얘인가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한 번씩 다 올려놓고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초에 로봇주, 반도체주, 그다음에 조선 이 종목들이 제일 세게 가긴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테마 쪽에서 이제 전력 관련된 뭐 원전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또 산발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메인이 되는 게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라가면 메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도 잘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1기 때 주요 국가 증시 상승률을 보면 그 2018년은 다 빠졌고 그때는 근데 이제 2019년도를 주목을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다른 나라 심지어는 무역 전쟁 벌였던 중국도 22%가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7.7%밖에 못 올랐고 코스닥은 빠졌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폭락했다가 3월 이후에 엄청나게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는 그때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 증시가 중국보다 더 약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이 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일단 트럼프 출발하는 걸 알면서도 시장이 출발은 일단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어도 대규모 매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5일 내내 매도라고 특히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거 작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안 나오면 이게 트럼프에 대한 긴장감이 이걸로 오히려 좀 해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제 좀 외국인들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트럼프 때 하도 그때 놀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차이는 사실 그때 우리가 되게 강했어요. 미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유난하게 강하게 움직였던 그때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일단 외국인들의 판단이 이틀 동안 미증시 휴장이니까 이제 화요일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요일 이후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것도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다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1분기 시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잘 지켜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